근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왜 사설에 썼냐면 관련 소식이 쭉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구명 로비 담당 검사 회피 신청, 공수처 수사 차질 빛나. 이게 사실 사설 제목이에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공수처 수사 담당 검사가 이종호 변호를 했었던 전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보니까 이종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저 지금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사설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 핵심 인물로 번영했던 전력이 드러나서 회피 신청을 했다. 그 수사검사가 이 얘기를 적으면서 또 한 명이 나와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검사도 같은 이유로 지휘 보고 라인에서 배제될 거라고 한다. 가뜩이나 최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지장을 받게 생겼다. 이렇게 사설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대통령실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설명해줄 핵심 이슈인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정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위해서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아니냐. 김 여사와 직접 아는 사이인 이 전 대표는 최상병 사건이 터진 직후 지인 공익 제보자에게 VIP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전 대표는 VIP는 김 여사가 아니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경질과 해병대 사성장군 배출 계획 등 정권의 내밀한 정보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중대한 수사 고비에서 담당 검사 교체라는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수처는 공익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한 기억이 떠올라 부랴부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한다. 같은 부서라도 조사 담당이 다른 데다 조사 내용을 즉시 공유하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수처가 그만큼 결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초기부터 더딘 수사 진행과 소극적인 태도로 야당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고발을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등의 핵심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했다. 해병대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이 3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수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속도를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떤 변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통신영장이 기각이 이렇게 원래 잘 됩니까? 거의 안 되지. 압수영장 기각률도 0. 몇 %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3%?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바보가 신청하지 않으면 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런데 왜 기각이 됩니까? 그런 변호사님이 그건 모르지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혹시 몰라요? 영장 청구할 때 그 행간을 판사가 행간을 봤을 때 대놓고 쓰지는 않았겠지만 이거는 내주지 마세요라는 게 읽혔으면 그러면 기각했을 수도 있다. 오히려 내는 쪽에서 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라는 식의 행간을 담아서 영장을 청구한다. 그랬다면 안 내줄 수도 있겠지. 변호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사실 여부는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희한한 일이다. 지금 통신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된 건 특히 멋쟁이 해병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 영장 기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멋쟁이 해병들에 대해서 기각되는 거 상당히 의문이고 앞에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조사를. 그런데 어떤 수준까지는 할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게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김영현 무슨 뭐 경호처장이든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늘 쭉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실이 양해를 하면 그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 같다. 어쨌든 공수처 수사는 끝나야 되니까. 근데 양해를 안 해주면
그렇지. 국방부 정도에서 끝나겠죠. 어. 국방부 누군가 정도에서 끝나겠죠. 이정섭 장관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여기서 양해를 해준다면이 전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절대 양해를 해주지 않는 선이 있어요, 지금. 어. 그게 이종호 씨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절대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선이 딱 쳐져 있는 데가 멋쟁 해병 이분들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거기를 건드리면 쫙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거기를 건드리면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대로 바로 VIP로 직행해요, 이거. 만약에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기로 하나라도 나오면 그 끝장나는 거야. 바로 VIP로 직행이잖아요. 어. 근데 이시원이라든지 그게 하다못해 김용현이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정권 입장에서는 치명상이 될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요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이게 뭐 지어낸 얘기가 되겠지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김용현 차장 같은 경우 어쨌든 군 출신이고 그렇지. 군 관계자인데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밥 먹자고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거냐. 결국은 부인할 수 없을 때 내가 왜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뒤집어 쓰고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혼자만의 뇌피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좋은 자리에 가 있고. 근데 꼬리 자르기라는 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꼬리가 잘라져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꼬리가 잘라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저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자꾸 김영경 꼬리 자르기 설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가 거기까지 그 용산이 허락해 준 데까지만 하고 수사 마무리했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그거 그 정도 했으면은 많이 이제 규명이 됐네요. 이러고 넘어가는 국면처럼 될 수가 있어서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고 하여튼 지금 공수처 수사가 경북경찰청 수사처럼 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차장이 지금 공수처장이 있고 공수차장이 있는데 차장도 공석이어서 처장도 몇 개월이 공석이었지만 차장도 공석이었는데 차장을 권한 대행하는 부장검사가 있는데 부장검사도 지금 수사를 그 보고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건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재척사유에 이 지금 기피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사검사도 이렇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나오자마자 막 도망가잖아요, 막. 그리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 나간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될 텐데 누구로 채우겠습니까? 뭐 채워놓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공수처 검사 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경향신문 신면 보여주십시오. 이 기사 제목은요. 공수처 마지막 1기 검사 사표인데 뭐 또 사표를 냈어 한 명이 유일하게 공수처 출범 직후에 2021년 4월에 1기 검사들이 임명이 됐는데요. 올해 초 연임이 돼서 공수처 1기 검사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종수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1기 검사들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는데 근데 그 다음 후임 검사가 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 정원이 25명이잖아요. 검사 정원이. 근데 7명이 지금 공석이 돼가지고 검사가 18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부장검사 1명과 이 평검사 3명을 지금 현재 채용 중이고 평검사 1명을 임용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25명밖에 없는 조직에서 지청 규모밖에 안 되는데 7명이 비어버리면 이게 과연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마저도 출범 이래 모두 채워진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25명 정원이. 근데 점점 의혹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비 의혹까지 가버렸잖아 지금. 그거 어떻게 해? 지금 영장도 기각되는 상황이라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멋쟁이 해병스들은 침대 축구로 이제 갈 거예요, 계속. 그러려면 상당한 수사력이 필요할 텐데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은 카톡방서 임성근 구명시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카톡방 그 멋쟁이 해병 카톡방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대화를 한 거는 그 골프 모임 얘기할 때 그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유튜브 링크나 무슨 뭐 음악 얘기 뭐 이런 거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몰라요. 이런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은.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은 자기들이 언제 만났는지도 나오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주요 참여자들이 연을 맺게 된 계기는 지난해 3월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었다. 국회 해병대 전우회 소속으로 알던 사이인 공익신고자 A씨와 B씨 또 다른 전우회 멤버로부터 초대를 받은 이종호 전 대표가 함께 훈련을 참관하며 서로 알게 됐다는 것이다. 네. CC 역시 B씨와 과거 만난 적이 있던 사이인데 이때 명함을 주고받게 됐다. B씨와 CC 및 이들의 지인은 이종호 전 대표를 임 전 사단장에게 소개하는 등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공익신고자 A씨 역시 함께 갔던 분들이 우연히 알게 된 거고 임 전 사단장 등 소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같이 내려가면서 B씨는 청와대 출신, 네. 청와대 이 경호처 출신, 임 전 사단장과의 친분, 골프, 해병대 사성 장군 등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해병대 출신이라 공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을 왜 참관을 이종호 전 대표 하냐고요. 그것도 이상하고 거기에 참관했으면은 사단장 안 봤을까? 임성근? 그렇기도 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랬잖아.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안 만나요? 스타들 몇 명 안 될 텐데 스타들 쭉 얼굴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참관도 했으면은. 그리고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난해 3월에 지금 처음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걸 믿습니까? 이것도 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 보니까. 그때 만나고 이 카톡방을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번 보고 우리 한번 골프나 한번 칩시다. 그런 다음에 그 날짜는 안 정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우리 이제 진짜 골프 한번 쳐봅시다. 임 사단장하고 내가 아는데 내가 얘기해 보니까 날짜가 이게 괜찮다고 하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 뭐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지난해 3월에 첫 만났고 그 다음에 골프 한번 치려고 했는데 골프 모임은 안 됐고 그 다음에는 그냥 친분을 유지는 했지만 유튜브 가끔 전화 통화하는 사이 정도였다. 네? 유튜브나 얘기하고 음악 얘기나 하고 그러다 만 거예요. 이렇게 가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그러면 이 친분 관계를 알려면은 이 사람들 핸드폰을 다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카톡방 이거 하나밖에 없는지, 그렇죠? 그렇지. 각각의 예를 들면 공익신고자 A씨가 포함된 방은 요거밖에 없을 수 있는데 이종호 전 대표와 다른 해병대 관계자와 그 다음에 청와대 출신 B씨가 있는 카톡방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막 이런 구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김용희 의원하고도 연결되는 카톡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건 텔레그램 방이겠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찾아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할 수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해야지. 답답하네 정말. 좀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통화 기록 있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거나 이런 거 대통령이 검사 시절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나 이게 공수처가 압수수색해서 나온 거야? 아니야.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군사법원 재판하다가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항명죄와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 측 변호인이 그 관계자들 통화 그 기록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그래 그거 제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상대방들의 통화 기록이 열리면서 그 사실이 밝혀진 거죠. 확 VIP 경로설이 신빙성이 있는 게 얘기가 돼버린 건데 근데 또 주목할 만한 통화 기록 요청을 재판부가 또 받아들였어요. 뭐냐 하면 동아일보 8면 보여주십시오. 군사법원 임성근 이시원 등 최상병 사건 4명 통화 조회 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이것도 또한 파장이 있을 만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2차례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 조회를 수용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올 5월에는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 보좌관이에요.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허용을 했고요. 6월에는 신범철 전 차관하고 임기훈 전 비서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유재현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도 추가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등과 직접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났어요. 이 공수처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재판부에서 알게 된 건데, 근데 이번에 또 4명의 통화 기록 조회를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 4명이 누굽니까? 4명은 이 4명은 임성근 전 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인데 최상병 사건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를 한 사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네네. 예. 이때 당시에 박정훈 대령이 7월 31일 날 수사 브리핑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맞고 예. 그 이전부터 그 관련 수사 자료 있으면 좀 줘봐라고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럼 임성근 전 사단장 통화 기록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임 전 사단장이 누구랑 그 멋쟁이 해병하고 통화한 거 안 나올까 혹시? 나와야 될 텐데. 이희은은 어디까지 개입했을까? 누구랑 과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몇 차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누구랑 더 통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김동혁 군 검찰단장이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되면 국방부 조사본부에 어떤 개입을 했는지, 검찰단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해병대 김모 대령은 안보실에서 사실은 제일 이 국방비서관보다 더 낮은 급이니까 좀 더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해병대 라인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보면 뭔가 조합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오히려 재판부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으니 공수처가 이걸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 약간 야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소식이 상설특검법 얘기였어요. 자, 경향신문 오면 보여주십시오. 있는 법엔 거부권 못 쓰니까 상설특검법으로 최상병 특검을 대신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설특검법 2014년에 제정 공포된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법이니까. 네. 그래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법은 최상병 특검법에 비해서 특검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취지. 그리고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상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의 지연, 저지 전략을 펼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서 특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 제2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위원 4명 중에 야당 몫을 늘리는 식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건데요. 국회 규칙은 법에 대한 일종의 시행세칙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로 재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가 운영이 법사위인데 다 위원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까지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라는 건데, 당연히 국민의힘이 뭐 가만히 안 있겠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 중 국회 추천목 4명을 모두 야당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전 대표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느냐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개정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미루는 방식을 대응책으로 거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1교섭단체가 4명을 다 가지는 국회 규칙 개정은 모법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무슨 논리냐? 모법인 상설특검법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개정되는 국회 규칙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민주당이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소원 중인 문제니까 임명 절차를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야당이 지난해 3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끝내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법제처 유권 해석을 기다린다는 게 이유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핑계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해버리는 거지. 2명 추천하면은 끝까지 대통령이 이거 지금 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 임명할 수가 없네요. 그런 다음에 짐짓 모른 체하고 그냥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대안이 안 되겠네. 근데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의힘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이 규정은 상설특검법에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조항은 그냥 다 방통위원한테도 들어가 있고 다 어느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위원 개인이 양심껏 하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지, 그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가 야당이거나 여당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법하고 야당이 추천하면 이 법하고 상충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럼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한다,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예를 들어야 될지 방송인법 자체가요. 우리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독립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내 직속 기구니까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른데 정부 부처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니.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 대통령 마음대로 감사원 쭈무르라고 넣는 게 아니잖아. 국가인권위원회도 똑같고 이거는 그만큼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고 합의제 기구로 돼 있고 5명 임명하라고 한 걸 2명 달랑 임명해놓고 우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래놓고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디까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건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뻗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거부권 일단 행사한 22대 국회 발의한 법안들 그거 재표기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다시 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타이밍이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